네, 안녕하십니까. 워드프레스 고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아스트라 테마에 대해서 좀 어, 사용자 정의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워드프레스를 공부하실 때 보통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 어떤 기초적인 내용보다는 상당히 좀 기교적이고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것들에 많은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뒷받쳐주는 지식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본인이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워드프레스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워드프레스 때는 기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등한시하시고 빨리 성급하게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유튜브를 공부하시면서 쉬운 부분은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인지 자꾸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초 공부가 안 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공부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건 진짜 좀 기초 공부를 많이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아스트라 테마에 일단 오늘은 음, 들어가서 이 사용자 정의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요. 페이지를 뭐 테스트 제목 이렇게 하고 공개하기 누르고 공개하기 전에 음, 한글 입숨이라고 해서 예, 데모에 들어가는 글인데요. 뭐 쓸 말이 없으니까 이거 컨트롤 C 눌러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V 하고요.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개 눌러보기입니다. 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페이지를 만들고 전 페이지 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은 뭐냐면 글로벌이라는 거죠. 글로벌을 보시면 글로벌에서는 글자가 나오네요. 예, 여기서 기본 글자라고 하죠. 기본 글자는 뭐냐면 바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폰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다가 노트산스라고 해서 이미 했는데 뭐 지우고 제가 뭐 나눔 고딕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해요. 나눔 고딕을 해볼게요. 나눔 고딕. 나눔 고딕을 해보면 뭐 나눔 브러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글자를 좀 크게 하려면 이렇게 크게 되네요. 너무 큰데? 예. 한 25? 뭐 25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예, 바디라고 하니까 이 메뉴부터 이 내용들이 다 바뀌는 거죠. 네. 근데 제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봐서 헤딩이라는 부분에서 바뀌어요. 헤딩에서 요 헤딩 폰트 패밀리는 일단 놔두시고요. 폰트 패밀리에서 제목 1. 요걸 제목 5이거든요. 요거를 내가 뭐 만약에 네, 음, 음, 어, 나는 고딕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예, 다시 한번 바꿀까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바뀔 거고, 뭐 명조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내용과 헤딩. 요거는 헤딩 1번이고요. 제가 공개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네, 예, 요 상태에서 이렇게 놔두고, 이 다음에 제가 페이지 편집에서 엔터를 누르고 요거 어, 눌러서 제목을 해서 H2죠. 헤딩의 제목 두죠. H1의 밑에 들어간 소제목이죠. 예, 소제 소제목이라고 해볼게요. 이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누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헤딩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는데요.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헤딩에 대한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예. 자, H1 다음에 H2라는 소제목이 들어오고요. 예, 이렇게 나오겠죠? 예, 자, 사용자 정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에서 글로벌 글자 가서 헤딩 가서 H2에서 제가 나눔 코딩을 일단 해놨는데 제가 나눔 펜브러시 스크립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H2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공개하기 누르면 되겠죠. 이 글자에 대한 세팅을 말하는 거죠. 두 개. 그 다음에 색상은 뭐 텍스트 색상은 내가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테마의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나가서 컨테이너는 뭐냐면 이제 레이아웃이겠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 1200 정도인데 이걸 좀 늘려보면 이거 좀 늘어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박스형은 이제 이렇게 박스형을 된 거고 레이아웃이 콘텐츠 박스형이면 또 바뀌고요. 이렇게 또 전체폭 컨테이너는 뭐냐면 이렇게 전체폭을 쓰고 근데 보통은 전체폭 확장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체폭 확장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대한 레이아웃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충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페이지에 대한 레이아웃들을 쓸 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냥 버튼은 이제 뭐 여기 들어가는 버튼이겠죠. 뭐 텍스트 색상을 빨갛게 하면 이렇게 빨갛게 들어가고 뭐 배경 색상을 내가 뭐 파란색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 기본적인 테마에 들어가는 버튼의 색깔이 또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워드프레스를 공부하시다 보면 사이트를 제작하게 되면 이 헤더와 푸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헤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부분, 요 헤더 부분이 요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뭐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같은 예로 WP5 요거를 눌렀을 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누르면 로고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로고를 한번 눌러 볼게요. 로고를 아무거나 한번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넣고 이미지 자르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로고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요게 이제 요 폭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늘겨봐야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목들이 요거를 제거하겠냐 그러면 제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태그 라인까지 없애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렇게 해서 없앴고 사이트 제목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없고 사이트 태그 라인을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이트의 제목을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없애려면 제목을 눌러서 제목을 없애고 요 이미지 로고만 있게 하고요. 원래 사이트 태그라인이 원래 있었는데 이것도 없애려면 이것도 꺼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바깥 부분은 이제 배경이겠죠. 디자인 뭐 높이를 좀 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 뭐 배경을 뭐 이렇게 검은색을 하면 배경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요 주메뉴 여기가 주메뉴죠. 여기가 지금 한 개 지금 보통은 하나 둘 세 개 넣을 수 있습니다. 요 줄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윗줄에 넣을 수도 있고 아랫줄에도 넣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걸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위로 올라가겠죠. 네. 그 다음에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플러스를 눌러서 버튼을 넣고 싶으면 버튼을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고 내가 드래그하면 이렇게 뒤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물론 제거해 주고 싶으면
X 번호 누르고 다시 내가 플러스 할 게 누르면 뭐 검색을 넣겠다. 그럼 검색이 여기 들어가겠죠. 검색을 내가 여기 옆에다 넣겠다 그러면 옆에다 넣고. 그러니까 헤더와 푸터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주 메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메뉴 설정할 줄 아시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서 제가 메뉴를 만들어야 돼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림판에 나가서 페이지 한 2개만 해볼게요. 새로 추가 눌러서 네, 뭐 페이지 01 공개 누르고 새로 추가 눌러서 페이지 02 공개 누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죠? 주 메뉴를 만들려면 외모에 메뉴로 가서 뭐 영어로 MENU 이렇게 하시고 메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메뉴 생성 버튼을 누르겠죠? 메뉴 생성 버튼 누르면 페이지가 나오죠. 내가 원하는 페이지만 메뉴를 만들고 싶겠다. 그래서 메뉴를 추가시키고 요 메뉴 2개가 이제 주 메뉴로 할 거다 라고 하면 눌러서 메뉴 저장을 누르겠죠. 네, 한번 나가 볼까요? 나가게 되면 여기 주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에서 눌러서 뭐 요걸 누른다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주 메뉴라는 건 뭐냐면 누르면 이 주 메뉴를 지금 디자인하는 게 되는 거죠. 자, 폭도 늘릴 수도 있고요. 뭐 디바이더 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요거 메뉴의 호버 뭐 제가 줌인을 하겠습니다. 줌인을 하고 공개하기 누르고 눌러 보시면 이렇게 줌인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하면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뜨겠죠. 예, 자동적으로 뜨고요. 그 다음에 눌러서 요거는 서브 메뉴 제가 안 만들었는데요. 이 서브 메뉴는 이게 주 메뉴 밑에 붙은 메뉴들인데 그거의 폭과 디바이더를 편집하는 거라 요건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언더라인이다 그러면 공개하기 눌러서 누르면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인이 생기겠죠. 네. 자, 사용자 정의 눌러서 네, 요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헤더를 디자인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부분이 있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죠. 이런 테마류가 나온 게 지금 국내 지금 알려진 무료 테마만 한 3, 4개? 3개 정도 돼요. 예. 다음에 제가 또 그런 다른 테마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눌러서 디자인 가면 뭐 글자를 이렇게 하면 글자도 바뀌고 뭐 링크 색깔을 또 다른 색깔로 하면 뭐 제가 이런 색깔로 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겠죠. 그 다음에 배경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파란색으로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헤더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주 메뉴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공개하기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어서 위, 아래, 상단, 밑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요 이상으로서 지금 사용자 정의 1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2편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